희귀 질환을 가진 채 태어나 선천적으로 눈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고 은주 수녀님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갓난아기를 두고 떠난 어머니는 아이의 장애가 이유였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은 듯한 마음으로 병원으로 달려간 수녀님은 안녕하세요. 사형공방입니다. 창밖으로 새벽에 첫 햇살이 스며들며 지우의 작은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경상남도 아동복지센터의 조그마한 방 안에는 따뜻한 빛이 쏟아졌지만 소년의 감긴 눈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우의 규칙적인 숨소리와 바깥에서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귀이 어우러져 봄 아침의 평온한 멜로디를 만들어냈습니다. 센터에서 가장 오랫동안 봉사해온 은주 수녀님이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약 5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부터 정성껏 돌봐온 소년 지우에게 따뜻하게 머물렀습니다. 지우야, 일어나자. 은주 수녀님은 조용히 속삭이며 지우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셨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몸을 뒤척이며 익숙한 목소리에 반응했고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수녀님? 소녀는 맑고 은은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나야. 은주 수녀님은 다정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야. 기억나니? 지우는 몸을 일으키며 마치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는 듯 작은 손으로 이불 위를 더듬었습니다.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소년의 감각은 놀라울 만큼 예민했습니다. 혹시 오늘 제 생일인가요? 들뜬 목소리로 물은 지우에게 은주 수녀님은 미소를 머금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 미소는 진심이었습니다. 맞아, 지우야. 오늘로 5살이 되는구나. 지우는 두 손을 치며 환한 목소리로 기뻐했습니다. 어린 소년에게 매일은 새롭고 흥미로운 모험이었고 5번째 생일은 그 어느 날보다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은주 수녀님은 부드럽게 지우를 침대에서 일으켜 세우고 옷을 갈아입히고 얼굴을 닦여주시면서 오늘 하루의 특별한 계획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친구들이 너를 위해 작은 파티를 준비했단다. 은주 수녀님은 설레는 듯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케이크랑 촛불도 있고 선물도 준비했단다. 지우는 눈으로 보이지는 않았지만 온 얼굴에 기쁨이 묻어나는 표정으로 수녀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녀님. 수녀님도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도 정말 사랑해요. 소년의 말에 은주 수녀님의 가슴은 뭉클해졌습니다. 5년 전 아직 작고 연약한 아기였던 지우가 이곳에 처음 왔던 날을 그녀는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아노프탈모스 증후군이라는 희귀 질환을 가진 채 태어나 선천적으로 눈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고 은주 수녀님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갓난아기를 두고 떠난 어머니는 아이의 장애가 이유였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은 듯한 마음으로 병원으로 달려간 수녀님은 처음 지우를 품에 안았을 때 왈칵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연민이 아니라 너무도 작고 순수한 이 생명에 대한 깊은 사랑과 책임감에서 비롯된 눈물이었습니다. 수녀님, 우리 이제 아침 먹으러 가요? 지우의 목소리에 은주 수녀님은 현실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지우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그래, 가자. 오늘은 특별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단다. 두 사람은 함께 방을 나섰고 지우의 밝은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센터의 직원들과 다른 아이들은 그 소리를 듣고 발걸음을 멈춘 채 지우에게 생일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생일 축하해, 지우야. 오늘 주인공은 너야. 따뜻한 말 한마디와 아이들의 포옹은 지우의 얼굴에 더욱 큰 미소를 피게 만들었습니다. 넓은 강당 한쪽에서는 작은 생일 파티가 한창 준비 중이었습니다. 떡, 생일 케이크 그리고 전통 한식 냄새가 가득 풍기며 아이들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지우는 후각이 예민하여 곧장 그 향들을 알아챘습니다. 떡 냄새가 나요. 그리고 케이크도요. 지우가 외치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센터 직원들과 은주 수녀님은 매번 놀랍니다. 눈은 보이지 않지만 지우의 다른 감각은 누구보다도 민감하고 섬세하게 발달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일 파티는 따뜻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우는 사랑하는 친구들과 자신을 돌봐주는 어른들로 둘러싸인 채 강당 가운데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다란 생일 케이크가 등장하자 모두가 박수를 치며 한국어와 영어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우야, 촛불을 불고 소원을 빌어보렴. 은주 수녀님이 케이크를 지우 앞에 가져다 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조심스럽게 내쉬었습니다. 촛불이 꺼지는 순간 강당 가득 박수와 환호가 터졌습니다.
무슨 소원을 빌었어? 한 친구가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우는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소원을 말하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순간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고 지우의 영리함에 감탄했습니다. 파티가 마무리된 후 지우는 센터 안 놀이터로 향했습니다. 비록 앞은 보이지 않았지만 지우는 친구들과 열정적으로 뛰어놀며 게임에 참여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지우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봄날 오후를 한층 더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은주 수녀님은 한쪽 벤치에 앉아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슬픔도 주저함도 없이 밝게 웃으며 노는 지우의 모습을 보며 그녀의 가슴은 벅차 올랐습니다. 그녀는 지우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이 아이의 삶이 얼마나 힘들 것인지 고민했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지금 스스로의 모습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우는 센터의 음악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이곳은 은주 수녀님이 지우에게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지우야, 깜짝 선물이 있단다. 은주 수녀님은 피아노 앞에 지우를 조심스레 데려가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우는 손을 더듬거리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주 수녀님은 지우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 피아노 건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피아노란다. 분명 마음에 들 거야. 지우는 건반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그 차가운 감촉과 매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손끝으로 한 음을 눌러보자 맑고 고운 소리가 공기 중에 퍼졌습니다. 와. 지우는 놀람과 기쁨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은주 수녀님은 흐뭇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우야, 피아노를 배워보지 않겠니? 음악은 내게 꼭 맞을 거야. 지우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행복으로 가득 찬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고 싶어요. 배우고 싶어요. 그날 이후 지우는 피아노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건반을 볼 수는 없었지만 뛰어난 청각과 기억력을 가진 덕분에 빠른 속도로 실력을 키워갔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지우는 간단한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악은 지우에게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소녀는 음표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눈으로 볼 수 없는 이야기들을 음악으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연주는 점차 센터의 다른 아이들에게도 위로와 희망의 소리가 되어갔습니다. 특히 새로운 아이들이 두려움과 외로움을 느낄 때 지우의 음악은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우가 음악실에서 조용히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을 때 선영 선생님이 낯선 두 사람과 함께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서울에서 온 젊은 부부 현우 씨와 수진 씨였습니다. 그들은 입양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었고 이미 지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직접 만난 지우는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밝고 아름다운 소년이었습니다. 지우야, 너를 만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오셨단다. 선영 선생님이 부드럽게 말하셨습니다. 지우는 피아노 건반에서 손을 떼고 목소리가 들리는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수진 씨는 살짝 긴장한 듯 하지만 다정한 목소리로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우 씨. 저는 수진이고 이쪽은 제 남편 현우예요. 피아노 정말 잘 치시네요. 지우는 그들의 목소리가 나는 방향을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 씨, 현우 씨.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현우 씨는 조심스럽게 지우에게 다가와 손을 살며시 지우의 어깨 위에 얹었습니다. 한 곡 더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밝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좋아하는 곡 별을 연주해 드릴게요. 그의 작은 손이 다시 건반 위를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하자 별빛처럼 맑은 음들이 음악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현우 씨와 수진 씨는 말없이 그 연주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음악을 연주할 때 지우의 얼굴에 떠오르는 열정과 몰입, 그리고 순수한 기쁨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방 안은 잠시 조용해졌고 곧이어 박수와 함께 감탄이 터졌습니다. 지우 씨 정말 놀라워요. 수진 씨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피아노 연주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지우는 칭찬에 얼굴이 붉어지며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씨. 피아노는 제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해줘서 정말 좋아해요. 선영 선생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의 눈빛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만으로도 두 사람은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린 듯 보였습니다. 지우야, 우리 함께 정원 산책할래? 수진 씨가 손을 내밀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지우의 손을 잡고 음악실 문을 나섰습니다. 산책을 하며 그들은 지우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 꿈, 일상, 그리고 센터에서의 삶. 지우는 차분하게 그러나 활짝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현우 씨와 수진 씨는 지우의 깊이 있는 생각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에 점점 더 매료되어 갔습니다. 눈은 보이지 않지만 지우는 마음으로 세상을 본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대로 보여주는 아이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없지만 마음속엔 별보다 더 반짝이는 빛이 있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센터로 돌아온 세 사람은 아쉽지만 작별 인사를 나눠야 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한 오후 현우 씨와 수진 씨는 지우를 따뜻하게 껴안았습니다. 지우야, 오늘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 곧 다시 올게. 수진 씨는 눈가가 촉촉해진 채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꼭 다시 오세요. 지우는 얼굴 가득 미소를 머금고 대답했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현우 씨도 지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다음엔 더 긴 시간 함께하자. 약속이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기다릴게요. 그들이 떠난 뒤 선영 선생님은 지우를 방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지우는 평소보다 조용했고 어디 먼 곳을 응시하듯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지우야, 오늘 현우 씨랑 수진 씨 어땠니? 선영 선생님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지우는 침묵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참 따뜻하신 분들이었어요.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선생님은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들도 너를 아주 많이 좋아하셨어. 앞으로 더 자주 보고 싶다고 하셨어.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언젠가 가족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 한마디에 선영 선생님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없이 지우를 꼭 껴안았습니다. 지우야, 물론이지. 넌 누구보다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야.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줄 가족은 반드시 생길 거야. 아주 가까운 미래의 말이야. 지우는 선생님의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의 싹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한참을 침대에 누워 그날의 만남을 되새겼습니다. 수진 씨의 다정한 손길, 현우 씨의 믿음 어린 목소리, 그리고 음악실 가득했던 따뜻한 공기. 지우는 천천히 이불을 꼭 끌어안으며 속으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가족 나도 꼭 가질 수 있겠죠? 그날 이후 현우 씨와 수진 씨는 시간이 날 때마다 경상남도까지 내려와 지우를 만나러 왔습니다. 함께 산책을 하거나 피아노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며 보낸 소중한 시간들은 지우의 얼굴에 점점 더 환한 미소를 피워냈습니다. 방문이 거듭될수록 세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고 서로를 향한 애정은 말없이 전해졌습니다. 지우는 이제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편안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가을날 센터의 나무들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한 오후, 현우 씨와 수진 씨는 특별한 표정으로 센터에 도착하셨습니다. 선영 선생님과 함께 지우가 음악실로 들어서자 두 사람은 벅찬 마음을 억누르며 지우 앞에 섰습니다. 지우야. 수진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될 수 있게 되었단다. 입양이 승인되었어. 지우는 순간 그대로 얼어붙은 듯 가만히 있다가 곧 두 사람에게 달려가 힘껏 안았습니다. 눈물이 맺힌 목소리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 이제부터 엄마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현우 씨와 수진 씨는 동시에 지우를 끌어안으며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물론이지, 우리 아들. 센터를 떠나 서울의 새 집으로 가는 날, 마당에는 모든 아이들과 직원들이 나와 지우를 배웅했습니다. 누구 하나 눈시울이 붉어지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선영 선생님은 지우를 품에 안고 오랫동안 말없이 머물렀습니다. 건강해야 해, 알겠지? 매일 피아노 연습하는 것도 잊지 말고. 지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너무 그리울 거예요. 곧 다시 올게요. 지우와 새 가족을 태운 차가 떠날 때 모두가 손을 흔들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우는 비록 눈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창밖의 따뜻한 마음들과 눈물 섞인 응원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은 지우에게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조심스러웠지만 현우 아빠와 수진, 엄마는 지우가 편안히 적응할 수 있도록 매 순간 정성을 다했습니다. 두 분은 지우를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학교에 등록시켰습니다.
그곳에서 지우는 점자 교육을 받으며 일반 교과와 함께 음악 수업도 병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우는 새로운 환경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매일매일 점자 읽기 연습에 몰두했고 피아노 실력도 눈에 띄게 성장했습니다. 입학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지우는 점자로 글을 읽고 쓰는데 능숙해졌고 복잡한 곡도 감정 풍부하게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음악은 이제 단순한 연주를 넘어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우가 피아노 앞에서 연습에 집중하고 있을 때 수진 엄마가 기쁜 얼굴로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지우야, 좋은 소식이 있어. 수진 씨가 말했다. 곧 전국 어린이 피아노 콩쿠르가 열리는데 이번에는 시각장애 아동도 참가할 수 있대. 출전해 보고 싶니? 지우는 손가락을 멈추고 어머니가 있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말 제가 참가할 수 있어요? 물론이지.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해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이건 내 재능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야. 지우는 잠시 생각한 뒤 힘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참가하고 싶어요. 더 열심히 연습할게요. 그날 이후 지우는 더욱 집중해서 연습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콩쿠르에서 연주할 곡으로 드뷔시의 달빛을 선택했습니다. 고도의 테크닉뿐만 아니라 섬세한 감정 표현이 요구되는 난곡이었습니다. 연습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지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수진 엄마는 연습실 옆에 조용히 앉아 지우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우 아빠는 악보를 점자로 변환해주는 도구를 함께 연구해주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콩쿠르 당일. 지우는 대회장에 들어서며 차분하게 숨을 골랐습니다. 사회자가 그를 무대로 소개할 때 관객석은 조용해졌습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7세 소년 지우. 조명이 비친 무대 위 작은 소년이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손을 들어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장내는 숨조차 멎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지우의 손끝에서 흐르는 선율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별과 달, 밤과 꿈을 담은 하나의 시처럼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음악 속에서 눈을 감고 지우가 보는 마음의 풍경을 함께 느끼고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홀 안은 짧은 정적 후 거대한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몇몇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며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지우는 그날 어린이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승리는 그가 증명해낸 장애는 결코 꿈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지우의 콩쿠르 우승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많은 방송사와 신문, 온라인 미디어에서 눈은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울리는 피아니스트라는 제목으로 지우의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감동적인 연주 영상은 소셜미디어에서 수백만 회 이상 공유되었고 사람들은 지우의 재능과 용기, 따뜻한 미소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은 그 소년의 삶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 서울 외곽에서 조용히 살아가던 지니 씨 역시 TV 속에 등장한 그 작은 소년을 보고 손을 멈췄습니다. 그토록 잊으려 했던 과거, 그러나 단 한순간도 진정으로 잊지 못했던 이름. 지우. 화면 속에서 피아노를 치는 소년은 자신이 버린 아기, 아니 지금은 이렇게 훌륭히 자라난 아이라는 것을 지니 씨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그리고 오랜 침묵 끝에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지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며칠 후 지니 씨는 용기를 내어 서울에 있는 지우의 집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수진 씨는 문 앞에 선 중년 여성을 보고 놀라 멈춰 섰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전 지우의 친어머니입니다. 잠깐 얼굴만이라도 볼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내 지니 씨의 진심이 느껴졌고 조심스레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잠시 후 현우 씨와 수진 씨는 지우에게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지우는 말없이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 없는 얼굴. 그 안에 담긴 감정을 아무도 쉽게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모두 들은 후 지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 저분이 제 친엄마예요? 현우 씨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는 말없이 지니 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을 공중에 뻗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지니 씨는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엄마야 정말 미안하다 지우야. 지우는 아무 말 없이 한동안 그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들리는 건 진희 씨의 흐느낌뿐이었습니다. 한참 후 지우는 잔잔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화나지 않았어요. 그땐 무서우셨겠죠. 하지만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좋은 엄마 아빠가 생겼고 이제 엄마도 생겼네요. 저는 엄마가 저만큼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진희 씨는 아이를 와락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정말 사랑한다 지우야. 지우는 조용히 진희 씨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요. 그날 이후 진희 씨는 지우를 조심스럽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엄마가 아닌 친척처럼 지우의 곁에 머무르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지우를 키워온 현우 씨와 수진 씨에 대한 존중과 감사의 마음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우 역시 진희 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용서는 한순간의 감정이 아닌 꾸준한 신뢰와 따뜻한 대화 속에서 조금씩 쌓여가는 것임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우가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을 때마다 진희 씨는 직접 병원에 동행해줬고 의료적 필요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지우의 곁에 머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지우는 더 큰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는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작곡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음표와 음표 사이의 감정을 담고 소리로 이야기를 전하는 능력은 지우만의 특별한 언어가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에 접어든 지우는 점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음악가이자 이야기꾼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지우는 부모님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처럼 앞을 못 보는 아이들이 음악을 통해 꿈을 꿀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그 친구들도 자기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현우 씨와 수진 씨는 지우의 말에 놀람과 감동이 섞인 표정으로 바라보다가 이내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아 우리가 함께 도와줄게. 그 꿈 꼭 이뤄보자. 그로부터 몇 달 후 지우는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 하트로부터라는 이름의 작은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하트로부터는 시각장애나 특수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 음악 교육과 정서적 지지 워크숍 발표회를 기획하는 단체였습니다. 지우는 자신이 한때 머물렀던 복지센터들을 직접 방문하며 연주하고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은 어둡게 느껴져도 우리 안에는 분명 빛이 있어요. 그 빛을 꺼뜨리지 말고 조금씩 키워보세요. 제가 함께 할게요. 그의 말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진심과 경험에서 비롯된 약속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아이들의 마음에 닿았고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지우는 하트로부터 재단 활동의 일환으로 경기도에 있는 한 복지센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7살 소녀 서연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언제나 센터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센터 강당에서 피아노를 연주하고 나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구석에 혼자 앉아 있는 서연을 발견했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 혹시 내 이름이 뭐니? 서연은 작게 움찔하더니 마치 누군가가 자신에게 직접 말을 거는 게 익숙하지 않은 듯 말했습니다. 서연이에요. 지우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반가워 서연아. 나도 너처럼 앞을 못 봐. 그래서일까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 예전에 나도 참 좋아했었어. 서연은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그런데 전 아무것도 잘 못해요. 친구도 없고. 지우는 서연의 옆에 앉으며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아 혹시 음악 좋아하니? 서연은 망설이다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해요. 듣는 거. 그럼 해볼래? 피아노 말이야. 나는 처음에 소리로 세상을 배웠거든. 너도 그럴 수 있어. 그날부터 지우는 서연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피아노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손끝으로 건반의 감촉을 익히고 소리의 흐름을 기억하며 하나씩 배워나갔습니다. 지우는 기다림과 칭찬으로 서연의 마음을 열었고 서연은 점점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레슨을 마친 후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 오빠 왜 오빠는 항상 그렇게 밝고 자신감 있어 보여요? 무섭지 않아요? 지우는 잠시 생각한 뒤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연아 난 배웠어. 행복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거라는 걸.
앞이 안 보이는 건 바꿀 수 없지만 그걸 바라보는 마음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 그 말에 서연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서연은 더 이상 구석에 숨지 않았습니다. 센터 활동에도 조금씩 참여하기 시작했고 다른 아이들과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앞에서는 누구보다 집중하고 환하게 빛났습니다. 시간은 흘러 서연은 어느덧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신감 넘치는 눈빛과 단단한 목소리를 가진 소녀로 성장했고 피아노 실력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지우 역시 청소년이 되어 유명한 피아니스트이자 감동을 주는 동기부여 연설가 그리고 헌신적인 사회활동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지우의 18번째 생일을 기념해 서울예술의 전당에서는 특별 콘서트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무대에서 단 한 사람을 위해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서연이었습니다. 무대 조명이 천천히 켜지고 두 사람은 나란히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연주할 곡은 지우가 서연과 함께 작곡한 듀엣곡 내면의 빛. 이 곡은 어둠에서 빛으로 두려움에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담은 이야기였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지자 공연장은 숨을 죽였습니다. 건반 위를 오가는 네 손가락은 서로의 마음을 읽듯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움직였습니다. 피아노는 단순한 악기가 아닌 두 사람이 살아온 삶의 언어이자 빛이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공연장은 조용했습니다. 곧 이어 터져 나오는 기립박수.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훔치며 두 아이의 용기와 여정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날 한 기자가 지우에게 물었습니다. 지우 씨, 지금 이 순간 어려움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지우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빛을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세상이 그 빛을 흐리게 만들지만 완전히 꺼지게 하진 못해요. 자신을 믿고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마세요. 빛은 결국 자신 안에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 말은 SNS를 통해 퍼져나가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한 번 깊은 울림을 전했습니다. 지우는 이후에도 다양한 자선 콘서트와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 곳곳의 장애 아동과 소외된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그의 재단 하트로부터는 점점 규모가 커져 수천 명의 아이들을 위한 음악 학교를 짓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교는 단지 음악을 가르치는 공간이 아닌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빛의 공간이었습니다. 25번째 생일. 지우는 서울 대극장에서 특별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그는 무대에 올라 연주보다 먼저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단순히 음악을 들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게 아닙니다. 사랑과 믿음 그리고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앞을 보지 못한 채 태어났고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수녀님, 복지사 선생님 그리고 두 분 부모님 덕분에 저는 무너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었고 제가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장애는 결점이 아닙니다. 진짜 장애는 우리가 가진 두려움과 편견 속에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빛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나만을 비추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어주세요. 작은 친절, 미소,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함께 빛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객석 전체는 긴 정적 속에서 울컥했고 이내 터지는 거대한 박수와 눈물, 감동의 환호로 공연장은 따뜻한 울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콘서트가 끝난 후 지우는 무대에 홀로 남아 자신이 처음 배웠던 피아노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공연장이 서서히 조용해지고 조명도 하나둘 꺼지며 어느덧 그 공간에는 지우의 미소와 마음속 울림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세상이 나에게 주었던 가장 큰 선물은 눈이 아닌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능력이었어요. 지우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아이가 아니라 세상을 마음으로 비추는 사람, 사랑과 용기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피가 아닌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용서와 용기는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 모두 안에 있는 지우를 믿어보세요. 당신의 빛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